여러분은 쇼츠를 보시다 조금 긴 영상을 보시면 집중이 안 되시거나 지루해서 다시 쇼츠를 찾아보시나요? 또는 책을 읽는 등 무언가에 집중해야 할 때 집중이 잘 안 되시거나 평범한 일상이 지루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뇌는 쇼폼 중독으로 인해 망가져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지스토핑입니다. 최근 들어 대한민국이 쇼폼 중독에 빠졌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유튜브를 비롯해 인스타그램, 틱톡 같은 SNS에서도 짧은 동영상인 쇼폼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1분 정도 짧은 영상인 쇼폼, 유튜브에서는 쇼츠라고 불리는 비교적 짧은 영상이지만 쇼폼을 보다 보면 순식간에 한두 시간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쇼폼을 많이 볼수록 우리의 뇌가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대체 무엇 때문에 쇼폼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중독성에 있습니다. 흔히 중독이라고 하면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마약 같은 중독을 떠올리실 텐데요. 쇼폼 중독은 빠르고 자극적인 쇼폼 영상을 계속해서 보면서 더 재밌는 영상을 찾거나 볼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쉽게 중독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독성은 도파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도파민이란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로 의욕과 동기부여를 비롯해 쾌락과 행복감, 만족감 등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입니다. 우리의 뇌는 항상 자극을 원하는데요. 도파민이 적정량을 넘어서 과도하게 분비될 경우에는 자제력이 없어지고 쾌락적인 행동에 중독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고 빠르면서 자극적인 쇼폼을 볼 때 나오는 도파민의 내성이 생겨 시간이 갈수록 자극적인 영상을 끊임없이 찾게 되고 평범한 일상에 흥미를 잃거나 더 자극적인 무언가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행위 중독이면서 이러한 현상을 뇌가 팝콘이 터지듯 크고 강렬한 자극만을 원한다고 해서 팝콘 브레인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러한 팝콘 브레인 현상이 우리의 뇌를 망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전두엽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쇼폼 중독으로 인해 전두엽의 중요한 기능인 집중력, 판단력 같은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ADHD인 주의력 결핍 장애를 유발하거나 뇌의 중요한 기능을 떨어뜨림으로써 뇌를 퇴화시키게 됩니다. 실제로 2021년 OECD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쇼츠 같은 중독적인 영상은 뇌를 과도하게 자극해 좌우뇌 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ADHD 및 학습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치매 발병에도 연관성이 있는데요. 기억력, 사고력, 추리, 감정, 문제 해결 등의 기능을 관장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치매 예방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치매 위험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디지털 치매라 불리는 언어, 기억, 지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쇼츠를 보시다 조금 긴 영상을 보시는 것이 어려워 다시 쇼츠를 보시는 경우가 있으시거나 어떤 일에 집중이 잘 안되고 평소 일상생활이 지루하게 느껴지신다면 쇼폼 중독에 의한 팝콘 브레인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길 수 있는데요. 짧은 영상인 쇼폼은 뇌를 망치고 짧지 않은 영상인 롱폼은 괜찮을까요? 최근 한 실험에 따르면 쇼폼을 볼 때와 롱폼을 볼 때 뇌 활성도를 측정한 결과 쇼폼을 볼 때가 롱폼을 볼 때보다 뇌 활성화가 많이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롱폼을 볼 때는 평상시 뇌 자극이 덜하고 스트레스가 없을 때 정도로 측정된 반면 쇼폼을 볼 때는 집중력, 계획, 문제 해결, 충동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두엽이 롱폼을 볼 때와는 다르게 매우 활성화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뇌가 활성화되면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문제는 도파민 분비에 관여하는 특정 부위만 과도하게 활성화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쇼폼 시청이 더욱 뇌에 영향을 주는 이유는 바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의 SNS 알고리즘 때문인데요.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사용자 맞춤형 쇼폼 영상을 노출시켜주고 이렇게 노출되는 영상의 대다수는 평소 사용자가 재미를 느꼈던 자극적인 내용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빠르고 자극적인 즐거움으로 인해 강한 중독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성인 30명을 대상으로 개인의 관심도와 관련 없는 영상을 볼 때와 추천 알고리즘에 따른 쇼폼을 볼 때의 뇌 활성도 차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 추천 알고리즘 쇼폼을 볼 때만 도파민 분비에 관여하는 복측 피계 영역이 활성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뇌에 영향을 주는 쇼폼 중독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 2024년 4월 기준 방송통신위원회의 스마트폰, PC 이용 행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이 5시간 이상으로 나타났는데요. 많은 시간 동안 디지털 기기 사용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유튜브, SNS 등을 끊거나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보시고 사용 시간을 줄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루 30분만 적게 사용해도 도파민 중독 치료에 도움이 되는 만큼 사용 시간을 체크하시고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지루함을 벗어나기 위해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음악 감상, 독서 등 다양한 취미 활동과 모임 등 사회적 활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이고 적절한 운동은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산책, 유산소 운동, 요가 등은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찾아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간 디지털 기기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뇌를 쉬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명상이나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는 상태인 멍 때리기 역시 스트레스 해소, 집중력,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날이 갈수록 빠르고 짧은 영상들을 보면서 정보를 얻는 데 익숙해져 가는 시대인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짧고 자극적인 것에 중독되는 숏폼 시청, 이제는 절제하시고 자제하셔서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